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요. 5박 7일 일정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내용입니다. 먼저 주제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핵 우산 문서에 핵에는 핵으로 보복, 이런 표현이 이 문서에 포함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내일 새벽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요. 추가적인 문건으로 뭔가 핵우산에 대해서 담는다는 얘기까지 예고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아직은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요. 한 이틀 정도 일정이 지났는데 주로 친교 또는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걸 표현하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선 사진으로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같이 부부 동반 참배입니다. 추모의 벽을 지나 기념비까지 걸어가서 이동했다는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 좀 더 보죠. 자, 여기 보시면요, 백악관 내부 시설 안내를 받았고요, 주변 전망 감상, 이런 사진 시청자분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선물을 교환하는 이런 장면까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로 선물 주고받는 모습. 여기 보면 달 항아리, 족두리, 그리고 여기 소형 탁자 등등등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식 만찬이 있는데 공식 만찬에 여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초청을 받았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백악관 관계자 말은요.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아들 매덕스 윤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 게스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좀 깊죠.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북한 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했을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미국은 이른바 확장 억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어떤 성명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확장 억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고요. 북한은 우리를 더 험하게 데우고 남한을 향해서 핵 공격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우리 국민들 불안도가 높아졌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도 커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까? 지금 예상컨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여기는 우리를 상대입니다. 핵을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한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미국 주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we believe that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좀 나와 계십니다. 정부 관련 정책 자문위원도 맡고 계셔서 요 문제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셨는데 우선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해구상 정책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아까 잠시 여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 반격을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과연 내일 발표될 특별 성명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쓰이는 외교 문서는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까? 예, 이제 약속이 들어가는 게 근데 그게 사실 계속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예. 반복적으로 공약을 확인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5월 21일 날 미국 시간으로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하고 예. 이로부터 1년 뒤에 2022년 5월 21일 날 그때는 예. 한국 시간으로 똑같이 딱 1년 뒤에 어. 윤 대통령 취임 한 열흘 뒤에 바이든 대통령 한국 와서 그때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예. 가용한 모든 역량이 뭐냐? 핵, 재래식,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별도 문건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한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 확장 억제 공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의미의 예. 뭔가 별도 문건이 지금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같은 것들을 좀 더 상설화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3종 세트가 있는데 예. 이거 중에 어떤 거를 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를 해준다는 내용이라든지 예. 하여튼 아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별도 문건을 따로 예. 아마 발표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서서는 가용한 모든 역량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였거든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역량이 무엇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핵 등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용한 모든 능력에 미국은 다 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핵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핵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를 핵이라고 해달라는 하는 거죠. 것도 얘기해달라고 하는 예.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용한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를 우리는 이제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고 예. 미 측은 가급적 핵은 마지막 카드로 두고 나머지 재래식 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또 이제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 나가느냐 이거를 절차를 숙달하고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상설 뭐 사무국이나 협의체 예, 같은 예. 걸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 특별 성명에 담길 내용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못 미칠 것이냐. 나토식 핵 공유의 핵심은 사실은 그 유럽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 정도가 높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 정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나토식 핵공유라고 하는 건 출발선이 좀 다르죠. 사실은 나토에는 미군의 그 전술 핵무기들이 있고 예. 그걸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곳에 그 전부터 이제 보유하고 있던 거 지금도 철수 안 하고 예. 어쨌든 그 나토하고 같이 이제 기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유를 하는 거지 마지막 소유와 버튼 누르는 건 어쨌든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 핵공유 그러니까 나토식처럼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의 그러니까 좀 새로운 유형의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추구를 지금 이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수준이 될지가 이제 담겨 나올 건데 예. 이게 나토식 핵 공유하고 워낙 출발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예. 미국에서는 좀 일관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한국 대통령 왔으니 한미 정상회담 하니 체면도 예. 있으니 어떤 정도를 좀 표현을 해서 별도 문건에 안겨서 줄 것이냐 예. 이걸 조율을 지금 아주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뭐 사무국 협의체나 핵을 제외한 다른 최고도의 재래식 전력 예컨대 뭐 핵추진 잠수함이나 아니면 항공모함 같은 것들에 한반도 주변 상시 전개 등등 뭐 아마 상시적으로 전개를 한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돼서 나오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술핵 배치 자체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나토식 핵 공유를 정치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로 만약에 미국이 핵 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와 협의를 거친다든가 우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른바 협의체 구성
이런 가능성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제 그게 지금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가장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예. 그 서로의 이제 공통 분모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가 2016년도에 열렸다가 잠깐 몇 년 좀 안 열리고 있다가 작년부터 또 구체화돼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 차관급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걸 좀 장관급으로 좀 격상을 하고 그 밑에 뭐 차관이나 국장급에서는 이제 상설적인 협의체.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 그 주한 미군이 있어서 연합군 체제잖아요. 예. 그 연합군 체제에 거의 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제 이게 구체화되는 걸 요걸 논의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문건에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요. 어떤 교훈을 깨닫고 있냐면 과거에 그 소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암만 푸틴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 이걸 보면서 최근에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거에도 좀 높았지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65% 어떤 거는 예. 뭐 75%뭐 이 정도까지 나와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교훈인데 이제 북한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건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 해당 사항 없거든요. 예. 뭐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로 예. 뭐 공격하면 되는 건데 근데 ICBM은 철저하게 미국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용이니까 이제 한미 간에 어떤 약간의 그 서로 믿음은 있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핵 공격했는데 미국이 뭘로 뭐 핵으로 다시 뭐 보복을 한다. 예. 그럴 때 이제 북한이 그 미국의 그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ICBM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긴급 사태 시에 미국이 과연 우리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예. ICBM이 바로 그 한미 간에 그거를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좀 불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반드시 핵으로 응징 보복을 한다. 예. 표현이 어떻게 좀 다듬을지 모르겠지만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 성명이라고 좀 예고가 됐거든요. 그 안에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을 포함한 어떤 움직임을 미국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만요. 자, 정대진 교수님께 하나 좀 요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든 이번 정상회담 끝나면 미국의 핵 우산이 이른바 강화되는 측면에 뭐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거는 미국이 우리 우방이지만 동맹이지만 동맹에 뭔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동맹이지만 공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 외교적 청구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한미가 먼저 서로의 선물 보따리라고 할 것, 예. 우리는 선물 보따리를 좀 많이 미리 풀어 버린 것 같고요.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존 커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죠. 예.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못 팔게 할 건데, 그럼 중국이 반도체가 필요할 건데 그거를 삼성이나 SK가 팔지 말아달라라고 예. 하는 것. 그게 언론에 살짝 보도가 됐죠. 예.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철회할 수 없는 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핵 우산의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대중국 봉쇄. 그러니까 대중국 봉쇄에 우리가 정치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봉쇄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내용들, 그게 아마 주요 청구서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뭐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른바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협상. 아마 지금도 정상회담 직전까지 치열하게 아마 조율과 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미 언론, 방송과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른바 이 도청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Do friends spy on friends? 뭐 일반적으로는
Generally speaking, I don't think so. In the real world, it is something that is prohibited in state affai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rust. When you have that trust, you don't get shaken. Although the military and security aspect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important, 들어보면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미국 언론도 살짝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나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부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시인을 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역대적으로 보면 뭐 메르켈이나 그러한 어떤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예. 그 동안에 미국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예. 그런 연탐과 어떤 도청을 하는 게 들통이 났죠, 해왔다라면 예. 사실은 뭐 해오다가 들통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최소한 다른 나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주권 국가에서 상당히 크게 악유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당히 미국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수장들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면서도 아예 그냥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것도 굉장히 큰 파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또 주권 국가로서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어떤 구분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친구들끼리의 도청이라도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조건 친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거는 복속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인터뷰 내용. 글쎄요, 시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무관하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는 깨질 수가 없다.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언론인과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앞에 뭘 밝힌 건 아니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의견의 일단을 보여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아직 미국 정부에서도 자세하게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된 적이 없고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그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정대희 교수님께 마지막에 이 사안 가지고 이 국가 간의 이런 도청, 감청 이거 뭐 일상 다반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키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일상 다반사 안 들키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첩보의 영역에 있을 문제하고 예. 이 문제가 외교의 영역으로 넘겨져 왔을 때는 다른 사안이 되는 거죠. 첩보 영역과 외교 영역. 그렇죠. 첩보 영역에 있을 때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나라나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데 외교 영역으로 왔을 때는 예.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참모 기능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취지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신뢰다라고 하는 건데 덮는 식의 신뢰가 아니라 동맹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두 정상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 표현들 수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의 경고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들은 빠지고 우리가 좀 덮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아마 NBC 기자도 국내 상황을 좀 알고 일부러 좀 물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사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풀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미국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저거를 아주 좀 대놓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나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 답변이 저렇게 좀 나왔습니다.